안녕하세요. 지속되는 열정 렛츠그릿 광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상호작용하는 온라인 수업. 네, 상호작용. 얘들아 거기 있니? 얘들아 내 얘기 잘 듣고 있어? 제발 말 좀 해. 얘들아.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마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들려. 난 아무것도 안 들려. 안 들려.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것도 안 들려. 네, 이렇게 혼자서 묵묵무답, 혼자서 고요 속의 외침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온라인 체육 수업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에요. 게다가 학생들은 혹시나 이렇게 하고 있을지 알고 계셨나요? 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딱 화면을 바라보면서 또는 오른쪽 화면 위에는 유튜브, 아래는 페이스북, 아래는 SNS, 아래는 게임, 그리고 우리의 수업은 잠시 닫아져 있는 선생님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작용이 없었겠죠. 실제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온라인 수업할 때 정말 이렇게까지 망해본 적 있냐? 온라인 수업 망. 온라인 수업에서 정말 친절하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게 가장 공감되시나요? 분명히 어떤 역사 선생님은 역사 시간에 온라인 수업 중에 조선시대까지 가르쳤는데 학교 오면 고조선부터 모른대요. EBS는 좋은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이 안 되고 평가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 얘기죠. 게다가 우리 반 학생인지 1년이 다 가도록 우리 반 학생인지 또는 우리가 체육 수업 때 또는 다른 수업 때 이렇게 봤었던 학생인지도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관계 형성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나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따로따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진이 빠지고 두 배로 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이유들,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결국엔 이거였다고 합니다. 상호작용. 네, 선생님이 이야기한 걸 듣고 아무리 가르치고 했어도 실제로 학생들이 배웠느냐라는 거죠. 또는 학생들이 반응했느냐라는 거죠. 학생이 아직도 유튜브 다른 걸 보고 있고 다른 창을 켜놓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혀 이 상호작용이 안 됐던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 특히나 우리가 올 한 해에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또 피드백이기도 해요. 정말 이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이 피드백을 이렇게 비유하곤 한답니다. 정말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릴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사진, 네, PRI. 군대에 가면은 이렇게 전문 용어로 해서 사격하기 전에 자세를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자세를 총알 한 방 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나 피가 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릴 때까지 한다. 그래서 PRI라고 재해석하기도 했답니다. 저는 피드백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피나고 예,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피드백만 주다 보니까 방과 후에 또다시 남아서 저녁 9시, 10시까지 한 명 한 명 피드백 계속 달아주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빨에 피가 나고 코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뭐죠? 이 학생 저 학생 각기 다른 이런 피드백을 달아주다 보니까 너무 이 창작의 고통에 정말 들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지난 우리 3개월 동안 또는 뭐 한 학기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교육발전 10년을 앞당겼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백발이 새하얗게 흰머리가 늘어나고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과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학급방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다른 어떤 밴드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런 다양한 뭐 카페니 또는 뭐 무슨 학습터 뭐 등등등 이렇게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선생님의 수업 관리 운영 도구라고 얘기하기가 그 수준에 아직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개발은 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반드시 학급방을 선택하실 때 교수 평기 일체화, 즉 평가와 과제물 수거와 개별화된 수거가 가능한 피드백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학급방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네,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급방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나눠주고 학생들은 그것의 과제를 달성하고 영상을 보내고 그러면 이렇게 개별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급방이 있다면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평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학급방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로는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이 정도 수준의 학급방이 유효하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 피드백을 한 번에 달아주고 각기 한 번에 제각각 학생들한테 그리고 평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계속해서 개발 중이니까요. 주시하시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학생 한 명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또는 중간중간 이 학생 저 학생에게 줬지만 학생 한 명을 누르면은 또는 생활기록부 시즌에는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한 명을 클릭하고 나면 그 학생의 포트폴리오가 짜르륵 나오는 이러한 기능이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학급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드백 뱅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줬었던 자료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나만의 피드백 뱅크가 만들어져서 이 유형에는 이러한 유형의 학생한테 이게 맞겠구나. 이 유형한테는 이런 피드백이 좋겠구나. 이렇게 해야 선생님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빅데이터로 만들어주고 구축해주는 그러한 교수 평기 일체화가 가능한 그러한 학급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급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그리고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는다. 이긴다. 이 말 어떤가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주지? 어떻게 하면 그거 하지? 학생들 어떻게 동기유발을 불러일으키지? 하지만 그것에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답니다.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피드백. 내가 조금만 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개별화되게 또는 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동기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즉각적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도구는 없을까? 또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성장이 또는 자신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을 스스로 줘보기도 하고 선생님 역시도 어떻게 하면 즉각적인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오프라인 수업 중에 있었던 영상인데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여러 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동시에 작업을 하고 서로가 기록을 하고 누적을 하는 거죠. 내가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전보다 얼마나 성장했구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공수, 인사, 둘, 셋.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정리한 다음에 그 자신이 적은 그 내용들을 여기에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제가 하냐고요? 아니요. 학생들에게도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자신의 습관에 맞춰서 계속돼서 기록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해줄 것인가?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요. 온라인 수업에서예요. 시범을 보고 다한이 같은 경우 1차 9회를 했고 합계가 9회 당연히 여기 그래프가 나오고요. 학생들이 실제 과제를 수행해 성취도를 입력하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피드백을 해줍니다. 마치 예능 프로그램처럼 오중 활동과 반대항전을 통해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요. 온라인 수업에서 역시도 학생들이 스스로 입력하고 자신이 입력한 것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동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기록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구나. 기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매일매일 나에게 이런 스스로에게 자기 피드백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 혼자서 하루 종일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스스로 그 역할을 주라는 거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체육 수업에서는요, 이 구글 시트라는 공유 문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가 자신의 이름 옆에 매일매일 자신의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기록하고 자신의 활동을 한 다음에 다시 기록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 1시간 수업 내에 계속해서 바로 중간 즉각적 피드백을
자기 피드백을, 동료 피드백을 이렇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적으면서 또는 이런 것들을 구글 시트에 계산식을 넣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가 이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가 지금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명예전당을 하기도 하고 반별 합산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한 학생들에게서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실천했는지 하루에 수업이 끝날 때쯤에 돼서 이런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일기를 쓰게 해요. 딱 3줄 일기요. 3분만 남기고서 자신이 오늘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느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라이프 스킬로 실천할 점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줘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일기를 쓰고 그런 것들이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멍석이죠? 네, 맞아요. 올해 우리가 지난 온라인 수업 기간에 우리는 알게 됐어요. 내가 아니어도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유튜브 선생님도 있고 1타 강사도 있고 아이들도 알아버리고 저도 알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는 멍석을 깔아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식으로 주도권을 갖고서 가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게,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학생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멍석과 환경을 제공해주고 학생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멍석 역시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던 거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수업도 하고요. 과제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수행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 수행을 확인받기도 하고 제출해주기도 하고 우리는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같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과제를 제출하고 과제를 부여하고 수행할 시간을 주고 우리는 그 수행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제출받고 그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피드백을 해주는 오프라인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그 수업 시간 내에 끝내자라는 거죠. 이것이 방과 후에 선생님이 또 남아서 이거 가르치고 이거 피드백해주고 다시 하나하나 짚어주고 이러기에는 선생님이 지속 가능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에 과제, 수업 시간 내에 수행, 수업 시간 내에 제출하고 피드백까지 완료해주는 오프라인 수업과 같이 온라인에서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마이스터라는 마인드맵 도구를 통해서 멍석을 깔아주고요. 학생들이 협업해서 그러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하고 나름의 훈련 일지를 쓰기도 하고 훈련 계획을 짜기도 하고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란 대화형 문서를 통해서 협업 문서를 통해서 나만의 심폐소생술 매뉴얼 만들기. 네, 제가 A부터 Z까지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5분이면 10분이면 금방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학생들이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공유하는 하나의 구글 문서에 학생들이 같이 들어와서 저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멍석을 깔아준 것이죠. 또는 이런 협업 문서에서 학생들이 조별 활동을 통해서 함께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눈에 보면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니어팟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수업을 하든지 간에 학생들과 저의 수업이 동시에 제가 동영상을 딱 클릭하면 학생들의 핸드폰이나 학생들의 화면에서도 그 동영상 중간에 보이는 이런 퀴즈도 배치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서로 이런 도구들을 다양한 게임도 하고 퀴즈도 넣고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림도 그리게 하고 하는 이런 니어팟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을 그대로 녹여내고 이런 것들이 통계로 쌓여서 학생들한테 바로바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땠나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학생들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다면 다양하진 않더라도 한 가지씩 도전해서 본다면 학생들은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는 동기유발이 되는 그러한 온라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